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원입니다. 자, 오늘은 정훈의 월곡 답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월곡은요, 사람 이름입니다. 호입니다. 호. 그래서 흠모하는 친구, 벗을 만날 수 없는 시적 화자가 현재 부재하는 이 벗을 그리워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 그런 그 작품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일수에 보시면요, 시조입니다. 시조, 일수.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일수에서는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고 한결같은 변화없는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낸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말은 안 맞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지금 사람과는 달리 옛사람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벗이요. 그래서 화자는 옛사람을 벗이라고 이제 칭송하면서 월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옛사람 지금 사람 이목구비 같건만은, 그러니까 옛사람 지금 사람 뭐 이목구비 같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나 혼자 어찌하여 나만 왜 이런 뜻이죠. 옛사람을 그리워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시적화자한테는 이 옛사람의 특별한 그 존재 의미, 가치를 지금 부여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현재도 그 옛사람 계시니 계신다고 하네요. 그가 곧 뭐다 내 벗인가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목에서 나오는 월곡 선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벗은 이제 우배선이라는 그 장군입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문신이자 의병장인 우배선 장군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을 예찬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자가요. 자,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수입니다. 이제는. 자, 여기서는 이제 무욕의 삶, 즉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에 대해서 이제 뭐 한다? 예찬하는 겁니다. 예찬하는 거 아시죠? 칭송하고 예찬한다. 긍정적인 대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선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모습을 묘사했다. 그러면 틀립니다. 시선의 이동에 따라 장소가 시선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장소가. 그래서 화자가 바라본 풍경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 장면도 틀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틀렸으니까. 자, 청송으로 청송. 푸른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삼고 흰 구름으로 장을 두른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소나무로 울타리를 여기고 백군 구름으로 이제 장이라는 것은 이제 장막, 그렇죠? 휘장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르고 자, 여기서 표현 방식이 하나 뭡니까? 대꾸법이 나왔죠. 그렇죠? 청송은 세상에 대한 친구의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또 백운은 화자와 고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자연물입니다. 그래서 청송은 세상에 대해서 단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뜻이고요. 이 백운은 화자와 고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운은 이제 화자가 연모하는 인과 함께 지내는 공간은 아니죠. 함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X예요, 이거는. 자, 백운은 화자가 법과 함께 있고 싶은 공간이다. 그렇죠.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벗이 있으니까 함께 있고 싶은 그런 화자의 마음이 담기겠죠. 초옥, 삼간. 자, 초옥, 삼간이라는 것은 초가집, 뭐 초당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초가 삼간이라고 하죠. 우리 그래서 숨어 계신 누가요? 대상, 시적 대상이 벗이죠. 은둔한다, 은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내 벗님 그러죠. 그러니까 세 칸밖에 안 되는 이 초가라는 뜻이고요. 이 초옥 삼간이 아주 작은 집 또는 삼간 초옥, 초가 삼간, 수간 두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의어도 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그 대상이 어떻습니까? 안빈낙도, 안분지족,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화자가 이러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걸 봐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지향점과 어떤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흉중에 즉 가슴에 진념. 자, 진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시어인데요. 속세의 어떤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 생각한다는 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짜, 먼지 진짜.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어떤 부귀 공명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사념 또는 진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단어고요. 그게 없단 말이죠. 그 친구가. 그래서 그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이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초옥 삼가는 내 벗이 머물고 있는 공간이고요. 또 화자가 흉중에 진념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시적화자 자신이 월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순의 시조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예, 송순의 시조과 좀 비슷한 구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비교하려고 써놨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가삼간 지어내니. 여기 초가삼간 나오죠? 예, 여기서 나오는 초가삼간.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사는 들어올 데 없으니 병풍처럼 둘러치고 버리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라일체, 그 속세를 멀리하는 이 무라일체의 마음이 여기서 담겨 있고요. 예, 초가상간 이런 소박한 삶의 자세 이러한 것들이 여기 어떻습니까? 벗에 대한 가치관과 서로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관시조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념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한번 제가 이제 세상이라는 시어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진념은 곧 세상, 속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고전에서는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홍진, 뭐 풍진, 미진, 사바, 속세, 세상, 현세, 인간세계, 속계, 사회, 세간, 부귀공명, 삼공, 만호후, 문서, 벼슬길, 진헌. 이런 것들이 전부 속세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자연과 대비되는 그러한 짝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의 그 겨울 여덟 번째 연을 보시면요. 예,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 혼자 어이 이렇게 씩씩한가. 또 배를 메어라 배를 메어라. 예, 머흔 구름이 머물렀는데 하나 하지 말아라. 자, 요 장면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점 때문이냐면 구름을 한탄치 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세상을 가리니까 그렇다. 그렇죠? 파랑성, 파도죠. 파도 소리를 싫어하지 말아라. 진원, 바로 속세를 막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요, 이 구름과 이 파도는 긍정적인 대상입니다. 이걸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구름이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면 세상을 가리고 진원을 막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속세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긍정적인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윤선도 그 세상이란 의미도 좀 함께 공부하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수로 가시면요, 벗을 찾아가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적 의미를 지닌 화자의 동작을 반복한다. 이거 동작 반복 안 나와요. 대조적인 의미가. 그래서 틀린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번님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그쵸? 용추동 밖에 있고 구름다리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적 화자가 번님과의 시적 대상인 번님과의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식구입니다. 여기가요. 밤마다 외로운 꿈, 그쵸? 외롭겠죠. 못 만나니까 꿈에서만 혼자 다녀온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만남이 힘드니까 꿈에서나마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네요. 여기서 그렇죠? 용추동밭과 구름다리기는 어때요? 화자가 번님 만날 수 없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밤마다 이 외로운 꿈에서만 번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월곡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쉬움, 그렇죠? 아쉬움도 담겨 있는 이러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조금일지는 화자의 동작 반복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이 페이지 가시면 이제 칠수인데요. 고인이 된 벗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러니까 대꾸적인 표현이 잘 드러나고요. 대상을 만나기 위한 화자의 노력 이건 안 나옵니다. 노력은 안 나와요. 자, 산은 첩첩하다. 첩첩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겹겹, 그렇죠? 예, 겹겹이 첩어라고 하는데요. 예, 여러 겹 있다. 한자로 된 음성 상징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은 잦았으니 빈번하다는 얘기죠. 빈번하다, 그렇죠? 대꾸법 또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산과 구름이다라는 거죠. 산과 구름, 그렇죠? 예.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 고인이라는 건요, 사귄 지 오래된 벗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옛 친구라는 거예요. 옛 친구. 그죠? 집터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 마음만, 그러니까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한다. 오락가락이라는 것은 이제 서성거린다는 얘기입니다. 들락날락 하면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우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고인의 집터는 어떻습니까? 월곡의 부재를 떠오르게 하는 공간으로, 그죠? 예. 화자는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 여기가 틀렸네요. 그렇죠?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만 길을 알아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방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갈 수가 없는 현실적인 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수로 가시겠습니다. 구수에 가시면 이제 벗과 함께 어지러운 세상을 잊고 싶은 마음을 전달합니다. 자, 보세요. 청유의 내용을 달리해서 이제 청유형이 두 번 나오는데요. 달리하면서 내용이 달라지면서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연 친화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상산에 채지하러. 이 상산이라는 산인데요. 채지라는 것은 이제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버섯을 캔다는 뜻입니다. 영지버섯. 부디 옛 넷이 갈 것인가? 부디 넷이 네 명이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사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나라 고조 때입니다. 네 사람의 백발노인이 있는데요. 속세의 어지러움을 피하여 상산이라는, 그죠? 예, 상신이 아니라 상산입니다. 상산에 숨어서 버섯을 캐며 살았다는 고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산시성 성현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실제로 사오라는 말은요, 진나라 이 난리를 피해서 숨은 곳인데요. 이 상산 사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오라는 것은 네 사람이 이 산시성 상현 동쪽에 있는 상산에 숨었다는 거죠. 이 상산 사오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요. 이 말이 바로 동원공, 기리개, 하왕공, 농리선생 이런 네 사람입니다. 뭐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네 사람이 모두 신선처럼 아주 수염과 눈썹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힐호자입니다. 힐호자. 네 명이 어떻습니까? 수염이 휘고 눈썹이 하얀 사람. 거의 신선이죠, 신선. 그래서 상산사오라고 이제 칭하는데요. 진나라 말기 상산에 숨어 사는 네 명의 아주 나이 많은 현자들 또는 덕망이 있는 은사로 불리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참고를 정리해 보시고요. 그냥 여기서는 상산에 네 명이 숨어 사는 그런 현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말하고 하는 건 뭡니까? 네 명이죠, 네 명. 근데 우리는 함께 간다면 두 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죠? 우리 둘이 가자. 네 명이 몰 필요가 있냐? 우리 둘만 가옵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청이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상산의 그 체지, 여기서는 화자가 월곡과 함께 하고 싶은 일로 화자는 우리 둘이 가자고 말하면서 세상을 멀리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끄집어낸 건 뭐다? 월곡 선생과 함께 단둘이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싶은 화자의 생각인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듣지도 보지도 맙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세상의 어지러운 일은 속세의 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정리에 가시면요, 연시조고 모두 열수로 되어 있습니다. 열수로. 그리고 제재는 월곡 선생이겠죠. 주제 월곡에 대한 그리움, 그죠? 추모 또는 흠모의 정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덕망을 예찬하고 그리워한다는 얘기예요. 성격은 예찬적이겠죠. 추모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으로 가시면요. 16세기에서 17세기 초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이 월곡 우배선을 그리워하는 거고요. 정신적 동반자로 살고자 했던 이 정훈 선생의 연시조입니다. 이 정훈은 우리 그 수능에도 나왔죠. 탄군가의 주인공입니다. 탄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은 월곡에서 시나 편지를 받고 화답한 시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곡 답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특정 대상이나 사람, 공간 등을 활용해서 전달하는데요. 이 월곡에 답하는 노래란 뜻을 지닌 이 작품이요. 작가는 이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재한 대상에 대해서 간절한 그리움 또 안타까운 마음을 잘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월곡을 벗이라고 부르면서 월곡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도 동시에 드러나는 겁니다. 또 대상을 흠모하는 화자가 부재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거죠. 또 대조적인 공간을 통해서 벗의 욕심 없는 삶, 그렇죠? 속세와 자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역의 삶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다음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서 빈번하게 사용해서 정서를 강조합니다. 영탄법으로 정서를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훈 선생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훈 선생은 1563년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 초죠. 조선 중기 시인이고요. 남원 사람이고 자는 박노요, 호는 수남 방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경향은 이제 섬세한 예술적 관찰력이 나오면서 사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작가의 성향이 나타나고요. 탄군가라는 작품이 이제 수능에도 출제됐는데요. 자,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과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가 잘 드러난 작품이고요. 우활가라는 시도 이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우활한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장면이고요. 용추용과 그 사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용추 폭포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풍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 작품 꼭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성주 중흥가라고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실 고발입니다. 자, 오답 피하기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오답 피하기 연습에 가시면 이 작품의 올바른 감상이 OX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화자, 이러한 내용은 지금 안 나옵니다. 아셨죠? 냉소적인 태도도 안 나오고요.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화자, 이거 아닙니다. 아셨죠? 예, 간절한 그리움은 나왔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한탄하는 거는 아닙니다. 또 인생의 덧없음, 인생 무상을 느끼는 화자,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이거 아닙니다. 예, 인생 무상 아니고요. 또 상사는 화자와 인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요, 아닙니다. 인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속세에서 벗어나 은둔하는 그런 현인들이나 그런 현인들을, 예, 어땠습니까? 이런 삶을, 은둔한 삶을 사는 벗의 친자연적 삶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소재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시면요. 보기를 바탕으로 이제 나를 감상해라. 이 나는 바로 이제 위에 있는 월곡 답가입니다. 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읽어보겠는데, 우도라는 거 있죠. 친구, 벗, 도, 그쵸? 예. 사대부 시가에서 이제 벗을 사귀는데 중요한 덕목이죠. 사대부에서 특히 우도는 신의와 공경, 충효 등의 유교적 이념이 담겨 있고요. 또 풍류, 또 은거, 이러한 친자연적인 삶의 모습과 같이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어떻습니까? 의병장이었던 이 월곡 선생을 벗으로 설정했고, 또 월곡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백성을 외면한 지배층과는 달리 외적에 맞서 백성들을 보살폈고요. 벼슬에 연연을 하지 않고 은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러한 우도를 통해서 월곡을 추모하고 있고, 충의를 중시했던 이 월곡의 내면의 동조, 동질성을 보이는 거죠. 이러한 의식을 보이고 있다라는 작품의 배경 지식까지도 좀 알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통해서 OX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수에서 작가는 의병장이었던 월곡을 벗어 지칭함으로써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친자연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수에서는 어떻습니까? 초옥 삼간에서 사념이 없고, 그렇죠? 욕심이 없고, 벗을 사랑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높이 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깨끗한 삶의 가치를 갖고 있는 벗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3번에서는 작가는 이제 벗이 있는 공간인 구름다리 위를 꿈에서나마 다녀옴으로써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7수에서는 어때요? 작가는 벗의 집을 매와 구름에 묻혀 있는 은거의 공간으로 설정했죠. 그래서 매와 구름을 매개로 자신이 추구하는 친자연적 삶의 가치가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벗을 찾아갈 수 없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애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에 가시면 이제 구수에서 작가는 우리라는 시어가 나왔죠. 우리. 그렇죠? 예. 그래서 벗과의 동질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일에 대한 경계를 나타냄으로써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동질감. 그렇죠? 예, 현실과 경계하는 인식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이 좋은, 배경 지식을 늘리기 위한 좋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훨씬 더 이 작품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훈 선생의 월곡 답가라는 연시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어떻게 공부 잘하셨나 궁금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